자, 먼저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은 세 단계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포지셔닝, 자세가 얼마나 좋을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세가 좋으면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안정돼요. 여기 이해되겠죠? 서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 것하고 이렇게 서 있는 것하고 또 차이 이해되죠? 아무래도 좀 좁고 높으면 그만큼 불안정할 거 아니야. 이게 스키하고 보드하고 같아요. 또 하나 같은 것은 밸런스 바디 포지션이라고 해서 중심이, 균형이 잡혀져 있는 안정된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요 BBP도 같아. 스키든 보드든. 그래서 같은 자세에서 안정된 밸런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안정된 무브먼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게 스키를 비틀거나 몸을 올리거나 해서 스키를 돌릴 수도 있고요. 스노우보드도 마찬가지 뒷발을 밀고 당기고 뒷발치기로 해서 보드를 강제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무브먼트에서는 조금 벗어나요. 다시 말해서 포지션이 자세가 안정되면 밸런스가 안정되고 안정된 밸런스로 인해서 안정된 무브먼트가 만들어지는 것.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경사면이라는 미끄러운 곳에서 중력의 영향으로 추진력을 얻어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물론 보드 타다가 여객지로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객지. 가다가 무릎을 콕 찍거나 엉덩방하고 뒤로 넘어지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여객지가 문제가 됐었던 부분만 스키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스키는 앞으로 가지만 보드는 옆으로 가죠.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두 번째 단계 포지셔닝 단계, 두 번째 무브먼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퍼포먼스 단계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스노보드는 옆으로 가고 스키는 앞으로 가고 여기서부터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 퍼포먼스 단계에서의 움직임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사실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전공 우리 그 스포츠 레저든 뭐 헬스케어는 잠깐만요. 헬스케어는 아직 없습니까? 내년부터 생기는 거야. 완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100년씩 살 수 있을 때 헬스케어, 이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한 이 부분이 우리 인간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아무리 인공지능 AI가 나와서 여러분들의 직업들을 위협한다고 해도 이 헬스케어를 해주는 이 과정,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해 줄 수 있는 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굉장히 전망이 좋은 가장 미래지향적인 학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관심 갖고 참가해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퍼포먼스 단계가 세 번째 단계라고 했을 때 이 퍼포먼스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다가 에지를 바꿔서 다시 왼쪽으로 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추진력을 얻을 때 경사를 통해서 얻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평지에 똑바로 서 있을 때의 그 밸런스 바디 포지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직립보행하고 걸어다니는 한 우리는 땅바닥에 중심을 주시하고 서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오랫동안 익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안에 해방고리관이라는 요놈, 그 다음에 정전 신경이라는 그놈, 요 두 놈이 중력 방향으로 세팅 값을 딱 잡고 있는 센서예요. 이 센서가 슬로프라는 경사면에 여러분들이 올라갔을 때부터 요 정전 신경과 요 해방고리관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히 오늘 전공관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도 더 하자.
설명 많이 해봐야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는 게 훨씬 빨라. 왜냐하면 센서가 중력 방향으로 갖춰져 있었던 걸 중력 방향에서 슬로프 방향으로 기울어진 경사 방향으로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적응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움직여져야 되는 그 과정이 있었던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조금 더 하고, 자, 이게 수평이에요. 이게 수평. 수평에서 슬로핑이 이렇게 있어. 요거 이해되죠? 수평, 슬로핑.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이 자, 요것만 이해하면 내일 타는데 조금 더 쉬워질 거야. 왜 마음대로 잘 안 됐는지. 특히 씨름, 유도, 태권도 이런 식으로 지면에서 지탱되는 힘을 바탕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스포츠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요. 바닥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바닥이 아닌 거.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요. 자, 그것을 어디서 보냐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경사가 딱 생기면서 자, 경사가 생기면서 쫙 흘러내려가요.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는 거야. 요것을 이용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경사에 의해서 충격을 얻을 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할수록 유리해. 근데 뭔가를 계속 하려고 그러죠. 뭔가를 계속 하려고 그러죠.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이런 불필요한 동작들이 퍼포먼스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불필요한 동작으로 인해서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안정된 무브먼트가 없어져. 이유는 밸런스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밸런스가 무너진 걸 다시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맨 처음에 했었던 그 기본 자세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가 있어요. 경사가 있는데 안정된 낮고 넓은 자세를 갖고 있는 것하고 좁고 높은 자세를 갖고 있는 것하고의 차이라고. 낮으면 낮을수록 훨씬 더 안정감 있고 넘어져도 덜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 세반고리관 안에서의 센서의 작동으로 여러분들의 자세가 계속 중력 방향으로 세팅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요놈 중력 방향은 요거 보겠죠. 근데 경사로 이렇게 틀어졌잖아. 그러면 보드를 기준으로 해서 볼게. 자, 요것이 BBP라고 했으면 BBP가 경사면에 가면 이렇게 돼요. 요거 이해돼요? 요때 여러분들의 요 센서가 오류를 일으킨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있어야 회전이 잘 될 텐데 자꾸 이렇게 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된 거야. 아니면 이렇게. 이해돼요? 평지를 기준으로. 그럼 경사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된 거지. 발이 경사면. 내 세방고리관은 중력 방향으로. 그래도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밑에서 선생님들이 봤을 땐 여러분들은 이 자세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워. 그리고 여기 씨름, 유도, 요 선수들은 어떻게 있었냐? 정상이라는 스키로 봤을 때 이것이 기본적인 BBP라고 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뒤로 제껴주는 거지. 경사면에서 여러분들의 몸은 중력 방향. 그러면 경사면 이것이 중력 방향이라고 하면 용사. 이것이 똑바로 서 있다면 이렇게 돼 있어야 이게 정상이야.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경사면 되면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들의 몸은 중력 방향. 그러면 앞발은 어떻게 돼? 앞발이 컨트롤 돼야 되는 발인데
앞발이 애진이 안 되잖아. 앞발의 탑밴드, 스키로 봤을 땐 탑밴드가 방향을 잡기 위해서 딱 캐치업을 해야 되는데 이 캐치업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 회전을 하는 사이드 컷이 먹지 못하니까 회전이 안 돼. 그래서 캐치업을 못한 탑밴드가 그냥 앞으로 쭉 직진하는 거야. 여기서 아까 물어본 학생이 있었는데 하얀색 모자 쓰고 모자 입은 우리 전공반 학생. 자꾸 앞으로 안 돼요. 빨라져요. 라고 하는 게 탑밴드가 불가인 거죠. 탑밴드가 잡아주고 탑밴드의 앞에 핀 부분에 의해서 내가 방향을 딱 잡아줄 수 있는 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빠르게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것이 스키에서 첫 번째 오류고, 보드도 마찬가지. 보드도 옆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급사면감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완사면에선 조금 덜 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내일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우리 뇌 안에는 편도체라는 놈이 있어서 옛날부터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도구가 있어. 무슨 도구냐면은 갑자기 표범이 달려왔을 때 우리가 표범하고 싸울까? 아니면은 표범으로부터 도망갈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순간적으로 그때 작동하는 게 편도체라는 거예요. 이 편도체가 저걸 보고서 두려운 존재, 천적인지 보고서 판단할 때 싸울까? 도망갈까? 라고 결정하지 않아요. 편도체의 특징은 즉각적으로 반응해. 딱 봤을 때 익숙지 않고 딱 봤을 때 무서울 것 같아. 그러면 일단 도망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생존해 올 수 있었던 생존 전략이야. 일단 도망가는 게 우선이야. 그게 동물의 왕국에서도 마찬가지. 첫 번째, 천적으로부터 도망가자. 두 번째, 죽은 척하기. 이거는 별 쓸모 없고. 세 번째, 맞서 싸우기. 요런데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또 다른 이유야. 첫 번째 이유는 센서의 오류로 인해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뇌 안에 하층 뇌라는 편도체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내일 할 것은 스키로 봤을 때 최대한 팔, 어깨 낮추고 팔은 살짝 넓히자. 그리고 스탠스도 어깨 너비 정도로 좀 더 넓히자. 이 정도까지만 해주면 좋아. 그리고 두 번째, 자꾸 중력 방향을 똑바로 서려고 해. 경사면을 따라서 못 내려가려고 해. 이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서워서 두려워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머리가 뒤로 제껴지고, 이런 자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무릎을 이용해서 엉덩이를 앞으로 조금만 흘러보자. 그래서 무릎이 부러져 있고, 무릎이 펴져 있으면 스키는 절대 안 돼. 그리고 무릎이 구부러졌다라고 하면 무릎부터 발까지의 경사대로 허리 또 가슴을 앞으로 살짝만 만들어주면 이 자세 어렵진 않겠지. 이건 다 배웠던 자세고 여러분들 할 수 있어. 대신에 안 되는 것은 센서가 오류를 일으키는 것 하나, 두 번째 여러분들의 천적, 두려움으로 인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요 회피 본능, 요 두 개 때문이니까 이것만 적극적으로 하면 스키는 외우고 와요. 그래서 탑밴드 쪽, 꼬리 쪽이 아니라 탑밴드 쪽에 압력이 살짝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도, 스피드 컨트롤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회전이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스노우보드도 마찬가지. 옆에서 봤을 때, 자, BBP에서 무릎 살짝 구부려주고, 그리고 어깨가 진행하는 발,
위쪽으로 살짝만 낮게만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BBP, 요것이 경사면에서의 중력 방향으로 가는 진행 방향 쪽으로 살짝만 무릎을 더 눌러주자. 왼발 진행 방향 쪽이야. 오른발 쪽으로 가는 굽히 스탠스로 하는 친구는 마찬가지야. 오른발에 체중이 살짝 더 실리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세를 평지가 아니라 경사가 져 있는 그 슬로프 위에서 BBP를 유지할 수 있다, 없다가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눠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원리만 좀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평생 이렇게 진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적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진화해 온 거야. 그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왜 잘 안 되지? 잘 못하지? 나하고 스스로 나쁜 생각할 필요 없어. 여러분이 다 정상이라고. 대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믹스를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연습을 할 수 있으면 금방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 갖고 하면 돼요. 자신감은 두려움이 큰 만큼 자신감이 나중에 똑같이